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희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법의 하나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 70대 초반의 은퇴한 교수 한 분이 요즘 부쩍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병원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공부를 하며 살아오신 분이라서 지금도 여전히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손에서 놓으면 치매가 올 것 같아서 은퇴 후에 더 열심히 두뇌 활동을 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고 또 뇌를 평생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용해 오신 분들은 뇌 기능이 더 좋아지고 치매는 절대 안 걸릴 것 같지만 사실 의학적인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뇌의 에너지나 호르몬이 고갈되어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철학의 중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듯이 이 뇌도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면 치매가 안 걸리리라는 생각도 뇌를 불균형적으로 사용하는 나쁜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머리를 쓰는 사람은 너무 머리만 쓰고 몸을 쓰는 사람은 너무 몸을 혹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무를 겸비해야 훌륭한 인재라고 했는데 치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무를 두루 단련해야 뇌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고 또 뇌도 기능이 보존되어서 치매 예방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책은 이제 그만 보시고 차라리 몸짱이 되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교수님에게 치매가 걱정되면 책 보는 시간을 오히려 줄이고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고 권했던 것이죠. 치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문치형 치매, 무치형 치매에 해당됩니다. 문치형 치매라고 하는 것은 그럴 문자에 치매 치자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 교수님의 형태처럼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혹사해서 오는 치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치형 치매는 무사할 때 무에 치매 치자가 들어가서 몸을 너무 많이 쓰고 머리는 잘 안 쓰는 그런 사람이 걸리는 형태의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치형 치매는 쉽게 말해서 논리와 사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 즉 좌뇌형의 사람들에게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서 말이 줄고 감정 변화나 표정이 크게 없는 무기력 증상이 찾아오면서 기억력과 인지력, 사고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치형인 혈관성 치매는 대사질환, 뇌출혈이나 뇌종양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치매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폭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어딜 가나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거나 큰 소리로 웃었다가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본래의 성향을 고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고집스러운 성격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에 흔한 증상 중에는 강박 증상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해도 안 하려는 사람, 머리를 쉬게 하라고 해도 싫다는 사람, 평소 몸과 머리를 8대2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9대1, 심하면 10대 0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인 생활로 바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우리가 중용의 원리처럼 몸과 머리를 5대5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성격 및 습관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환경은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되는 교감신경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휴식, 이완 반응과 관련이 있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일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몸이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반응처럼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동공이 확장이 되고 땀 분비가 촉진이 되고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 박동은 증가하며 위장관의 운동은 저하가 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의 촉진이나 흥분을 억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동공을 수축시키고 소화 흡수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이미 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른 신경세포 수의 감소나 다른 질병 또는 신경전달 물질 및 세포 내 환경 변화 등의 영향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을 저하시키는데 이런 신체 변화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가장 노출되기 쉬운 질병은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신경퇴행성 뇌질환과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이 깨어졌을 때 특히 치매라는 질병에 직감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몸의 항상성은 단순한 생활습관, 섭취하는 음식만 바뀌어도 균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인 경우에는 충분한 수면, 영양 섭취가 동반되어야 하고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되어서 기력이 없고 혈압이 낮아진다면 적당한 운동으로 신체에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스트레스를 받는 신경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신경이 50대 50 정도로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